모든 일은 1708년에 일어났습니다. 6월 8일 스페인 범선 산호세호는 카리브해에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배는 총 17척이었습니다. 산호세의 선장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지역에 영국 함선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들이 배에 실린 보물을 노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대륙에서 발견한 보물의 가격은 천문학적인 액수였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스페인 범선은 지금의 콜롬비아가 있는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 도착해야 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산호세에는 다른 일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4척의 영국 함선이 나타났어요. 범선은 그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혼란이 시작됐어요. 전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붉은 깃발, 대포 발사, 화약 냄새.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해가 질 무렵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어려웠죠. 역사에 남은 것은 침몰한 기함 산호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몰. 기함인 산호세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범선이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산호세호에는 금과 은, 진주, 에메랄드 같은 보석 등 귀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실렸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것은 이후 3세기 동안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보물이 어떻게 전설이 됐을까요? 우선 과학자들의 재정적 추정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배에는 700만에서 1200만 페소가 실려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네, 앨런 머스크 재산만큼은 아니지만 약 100억 달러 정도예요. 그 돈이면 개인 제트기 2대, 람보르기니 주차장, 호화로운 저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있을 거예요. 타이타닉에서 발견된 조각들처럼 녹이 슬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금에 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타이타닉에는 금이 실려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고 보석들은 개인 소지품이었죠. 그리고 금의 멋진 점은 산소와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금은 녹슬거나 변색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금목걸이가 다소 어두워졌다면 순금이 아니라 합금이라는 신호고 쉽게 닦을 수 있다는 것도 멋진 점입니다. 산호세의 잃어버린 보물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의 황금동전은 주조 당시와 같은 모습이었어야 해요. 이제 배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돌아갑니다. 선장이 어느 날 콜롬비아가 있는 해안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2015년 12월 4일 콜롬비아 해역에서 실제로 배가 발견됐어요. 오늘날의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는 트윗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가 보낸 거였죠.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산호세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발견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산호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 많은 신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전설 중 하나는 산토스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난파선이 발견된 후 짧은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어요. 사실 이 발견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난파선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난파선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난파선이 발견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콜롬비아 외곽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한 남자가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처럼 흰 수염을 기르고 흰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밍웨이처럼 생긴 그 남자가 원한 산토스 대통령의 시간은 2분 정도였어요. 대통령은 양보하고 그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 다음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는 골동품 지도, 더 정확하게는 정교하게 액자에 담긴 지도를 꺼내 대통령에게 아무도 모르는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확히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그곳이 보물의 정확한 위치고 다른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고 했죠. 그는 자신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장담했어요. 그 이야기는 황당하고 허풍스럽게 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든 그는 옳았습니다. 그의 정체는 모두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어떻게든 그 남자는 자금을 찾아내고 조사할 지역을 결정하고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했죠. 맞아요. 산호세는 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일반인이 그런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노력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물찾기를 좋아하고 보물상자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보물을 찾아 나서고 결국에는 손에 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만 500만 달러의 보물을 숨겨둔 괴짜 백만장자 포레스트 펜을 만나보세요. 정확한 가치는 밝혀지지 않았고 펜 씨 자신도 감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상자 안에는 265개의 아메리칸 골드 이글스와 더블 이글스, 고대 동전, 금덩어리 등이 들어있었어요. 포레스트는 이 상자를 로키 산맥에 숨겨두고 2010년에 보물찾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잠시 지도에 집중해서 로키 산맥이 얼마나 광활한지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보물 사냥꾼들은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를 휩쓸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보물찾기는 아는 사람 몇 명만 참여하는 작은 행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출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년 동안 약 35만 명의 사람들이 미스터리 상자를 찾기 위해 행운을 빌었다고 해요. 포레스트 펜은 이 사냥을 알리기 위해 24행으로 구성된 시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에는 대부분의 트레저 헌터들이 해독하지 못한 몇 가지 힌트가 들어있었어요. 보물이 너무 잘 숨어 있어서 마침내 발견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2020년 6월 6일 펜 씨는 마침내 보물을 찾았다는 대망의 소식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포레스트는 시의 지시사항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이 시는 인터넷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용자가 시에 담긴 9가지 힌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퍼즐을 해독할 수 있는 가능한 실마리들을 제안하기도 했죠. 이러한 추측이 결국 보물을 찾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포레스트 펜 자신도 누가 시의 모든 암호를 해독하고 울창한 숲을 뚫고 상자를 가져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행운의 발견자는 익명을 선호했고 처음에는 미국 동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우승자는 포레스트 펜에게 사진을 보냈고 보물 찾기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직 저널리스트이자 의대생인 잭 스튜에프였어요. 보물은 로키 산맥의 숲속 별빛 캐노피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조목이 무성해서 상자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죠. 상자는 원래 있던 곳에서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물이 와이오밍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잭은 광고된 보물들이 모두 상자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목걸이에 달린 작은 금 개구리와 스페인의 에메랄드 반지가 없었죠. 포레스트는 실제로 그의 수집품에서 그 개구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스웨프에게 주었지만 반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포레스트 펜이 만든 보물찾기는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는 보물찾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